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보름넘게 전 인민의 호흡기를 교란하는 인류사의 그 류례를 찾을 수 없는 미세먼지의 비인간적 만행에 격분하시었다. 숨으로 들이마시고 입안에 달라붙고 집안에 쌓이며 미쳐 날뛰고 있는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는 인민에게 경애하는 지도자 김용민 동지는 황사 마스크에서부터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를 장착한 무선 청소기까지 검증된 미세먼지 솔루션을 내놓으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의 풍모를 과시하시었다. 김용민닷컴 우측 검색창에 미세먼지를 검색하면 김용민 동지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킬 대책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애하는 김용민닷컴. 2018년 4월 4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어제 제주도 4.3 평화공원에서는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주요 종합일간지가 이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문 대통령 이념 벗어나 4.3 직시해야. 국민일보 아픈 4.3 70년 걸린 명예회복 보상. 서울신문 완전한 해결 4.3의 진실 보듬다. 한겨레 문 대통령 4.3 국가폭력 사과 완전한 해결 배상 약속.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북 천안함 농락 한마디 못하는 정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제 북한의 노동신문이 천안함 폭침은 남한의 조작극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은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 김영철이다. 이렇게 우리 취재진에게 말한 지 하루 만인데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방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천안함을 조롱거리로 삼았는데 정부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아쉽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것은 조선일보의 확신 체계지요.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 문 코드 압박에 외교안보 박사들 짐 싼다. 이런 제목입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 안보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박사들이 코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방한했을 때 국책연구기관과 국책TV 방송에 천안함을 언급 말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수 성향단체인 북한연구소는 10,000부 가까이 발행하던 월간 북한 발행 부수를 5,000부 수준으로 줄였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단체 구매를 중단했기 때문인데 중앙일보가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요즘 합동 편집국을 차린 모양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인질극 다음 날도 뻥 뚫린 초등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20대 남성이 서울 방배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였는데요. 하루가 지난 어제 동아일보 기자가 서울의 초등학교 12곳을 찾았지만 절반이 넘는 7곳에서 아무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7곳 가운데 2곳은 학부모라는 말만 듣고 출입을 허용했는데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초등학교는 5곳에 불과했네요.
다음은 한국일보. 적발 힘든 민간기업 취업 청탁, 취준생 울분, 이런 제목입니다. 정부의 취업 비리 근절 의지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하지만 공기업과 금융사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공기업 못지않게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는 사회 고위층으로부터 취업 청탁이 끊이지 않고 내부 임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재활용 발목 잡는 불합리한 EPR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우리나라 환경정책 가운데 EPR, 즉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써서 물건을 판 생산자가 일회용품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인데요. 매년 의무 목표량을 내걸고 그만큼 폐기물을 모은 업체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정해진 할당량까지만 주고 초과분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닐의 경우 금속이나 폐지처럼 돈이 되지 않아 지원금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지원금 상한이 있다 보니 업계에 불만이 쌓였고 쓰레기 대란까지 이어진 것이다. 세계일보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보영 아나운서와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올 텐데요. 김보영 아나운서가 어린이 국어력을 키우는 능력을 신장시켜줄 학부모 대상 책을 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제목인데요. 학부모님들에게 어린이 국어력을 키워줄 좋은 지침을 소개합니다. 김보영 아나운서의 새 책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어제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은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참석 이후 처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도 4.3을 부정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4.3의 진실이 똑바로 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들어보시죠.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승리가 진실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4.3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께 사과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토대 위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낡은 이념에 굴들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엔 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정오와 적대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4.3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보수와 정의로운 진보가 정의로 경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추념식이 4.3 영령들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4월 3일은 좌익의 무장폭동이 개시된 날로 제주 양민들이 무고한 죽임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주 4.3이 좌익폭동에 의해 제주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어서 이날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2003년 발표된 정부 차원의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 14,000명 가운데 약 80%인 11,000여 명은 군과 경찰의 토벌대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이는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이 사망했다는 미군 보고서와 비슷한 결론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6년 당시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2016년 국정원이 만든 이석수 감찰관 사찰 문건에는 당시 야당 의원들과의 친분 관계가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국정원이 작성한 이석수 전 감찰관의 동향 문건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당시 이석수 감찰관과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김태섭 의원의 친분 관계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관련해서는 대학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짝꿍으로 하숙도 함께 한 적이 있음 이런 내용을 문건에 적었습니다. 김태섭 의원에 대해서는 김태섭 의원의 총선 출사표가 담긴 책을 선물 받으며 접촉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을 문건에 적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의 취지를 왜곡하기 위해 국정원이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야당 의원과 친분이 깊은 이석수 전 감찰관이 불순한 의도로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을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천호 전 차장은 최동욱 전 총장과 혼외자 사찰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는 함구했는데요. 검찰은 2013년 당시 서천호 차장이 최동욱 총장에 대한 사찰 결과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사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금요일 낮 2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법원이 박근혜 씨의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약 1,200억 원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죄나 무죄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최종 형량을 선고하는 주문을 낭독합니다. 법원은 법정 내의 질서 유지를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의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는 하급심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사례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명박 씨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시형 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배당금 3억을 전달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김창대 씨는 다스 주식 약 12,000주를 갖고 있었는데요. 2014년부터 3년 동안 그 배당금을 이시영 씨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김창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시영 씨 욕으로 자신의 배당금 전부를 넘겨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배당금이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가 실소유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어서 시영 씨가 배당금을 챙겨갔다는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기간 동안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덕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이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책임 총리제를 강조한 대신 국회의 특권도 동시에 내려놓겠다. 이렇게 개헌안에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개헌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또한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 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되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한편 어제 검찰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접수했습니다. 이 체포동의 요구서는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의장은 이를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설지 여부가 특권 내려놓기에 진정성을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측근들만 공천을 쥐락펴락한다며 당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이종혁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서병수 현 시장을 전략 공천한 건 독단적 결단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종혁 전 최고위원은 부산 지역 낙천자들을 모아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오랫동안 척을 지어온 안상수 창원시장도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조진내 전 의원이 창원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연대까지 하면 자유한국당 후보 불리해지겠죠.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잡음 없는 공천은 없다 이렇게 밝히며 중앙당이 주도한 공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민 파일 2009년 봄 장자연 씨 사건이 터졌을 당시 TBS 라디오에 출연했던 김용민이 만든 파일. 무슨 뜻인지 몰라? 알아. 그래. 그렇게 네 웃음 돈이니까.
가자. 드라마 온회의 한 장면. 장자연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돈으로 성을 착취해서 뇌물로 받는 이런 기가 막힌 야만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여성 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온전해온 그런 착취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런 구조적인 죽음이다. 같은 자리에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죽음이라는 최후 선택을 하기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을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통과 의례로 만든 성차별적 관행, 그리고 이것을 묵인하는 사회적 통념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그 화면이랑 똑같네요. 아닌데. 가까이서 보심 실물이 더 이뻐요. 그런가요? 와인해요? 고르는 건 못해도 마시는 건 쉽잖아요. 안 그래요? 고르는 건 수물이한테 맡기면 되지만 즐기는 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다 두고 왔어요? 뭘요? 차, 매니저, 약속, 자존심. 한풍현 분당 경찰서장의 수사 결과 발표. 그럼 지금부터 장자연 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 그녀를 슬프게 한 사람들이 했던 일. 손과 페트병으로 폭행을 당하였으나 부르면 언제나 나가서 술 접대 또는 잠자리를 강요당했다. 촬영 일정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대답한 데 대해 드라마에서 빼겠다. 차량 렌트비, 스타일리스트비 및 매니저 월급까지 부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팔아버렸습니다. 출연료 1,500만 원 중 300만 원밖에 못 받고도. 2. 그녀를 슬프게 한 사람들의 변명. 고인을 오라고 강요한 적은 없으며 고인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여 당시 고인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곧고 부인하여 술 접대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여 김 대표 또는 고인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 그녀를 슬프게 한 사람을 조사한 사람들의 앓는 소리. 피해 사실을 입증할 피해자의 사망, 중요 피의자의 해외 도주, 강제 수사가 곤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4. 그녀를 슬프게 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으로 나타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한마디. 비겁한 변명입니다! 또는 고생이 많다.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그래. 고생이 많다.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김용민닷컴 우측 검색창에 미세먼지를 검색하시면 황사 마스크부터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를 장착한 무선 청소기까지 검증된 미세먼지 솔루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고 후회하지 않으실 제품만 올리고 있는데요. 김용민닷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보좌관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지방자치선거 3탄이고요. 네. 남은 지역에 대해서 좀 일별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호남 충청 지역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호남은 지원자가 많습니다, 이번에.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현재로서 이제 7명의 후보가 나와 있죠. 예. 상당히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고요. 예.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예. 모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특별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이런 결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후보가 둘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셋 이상 되는 지역은 이제 결선 투표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런 주장을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서울시의 우상호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 측에서 주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과 한 번 더 붙게 해서 정말 우리 당의 지지자가 누군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런데 이 결정 조치가 큰 변수로 작용하는 곳이 서울시보다는 경기도인 것 같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실제로 제일 염두에 두고 발표를 했던 것은 제가 보기엔 광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경기도는 뭐 사실 양기대 후보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뭐 객관적으로도 워낙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는 열세라서 숫자가 작고요. 어쨌든 이재명, 전해철 두 후보 간의 다툼이라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에는 큰 차이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광주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결선 투표가 도입된 것은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그 광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용섭 전 의원 이분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고 하니 가장 강력한 주자로 꼽혔는데 7명의 주자하고 또 여기에 결선 투표까지 도입된다면은 이건 뭐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원탑으로는 이용섭 후보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정권 초기에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워낙 이름이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지역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이제 이용섭 후보가 1등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원 유출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이용섭 후보로부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을 이래저래 확인을 해보니 새로 짜여진 당원 명단이 센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게 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광주시당 당직자들도 연루되어 있지 않냐는 의혹 속에서 지금 고발이 돼서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용섭 후보가 이제 절대적으로 1등을 가고 있어서 무리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말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무리를 했을 리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여하튼 선거법 위반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연합해서 이용섭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양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결선 투표가 없이 간다면 다른 후보군들이 워낙 고만고만해서 이용섭 후보가 그냥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는데요.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1차 결과에 따라서 2등까지 한 사람을 제한 나머지들은 합종 연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번 진검승부를 벌여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수용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어느 후보가 난립을 하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됐던 강기정 전 의원 대선 과정에서 상황본부장을 맡으면서 대선 캠프에서 헌신을 했고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데 사실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죠. 이 강기정 전 의원하고 또 민영배 광산 전 구청장, 그 다음에 최영호 구청장입니다. 이 광주시에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최근에 시민 공동 정부를 구성해서 5.18 정신을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단일화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5.18 정신의 기본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광주를 지켰던 본인들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당하고 의회하고 시민 세력이 함께 만드는 정부를 구성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결의를 한 것이고, 뭐 내용상으로는 결국은 3명이서 단일화를 해서 선거에 임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후보가 아마 오늘 방송 나오는 4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명으로 후보를 단일화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윤장현 현 시장이 또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윤장현 시장은 안철수 의원 몫으로 들어온 사람이긴 하죠. 예. 그래서 당내에서 지지도가 높지 않아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최영호 민영배 구청장 그리고 강기정 전 의원 이렇게 3명이 하는 단일화 과정에 윤장현 시장도 힘을 보탤 거라는 관측이 좀 같이 섞여 있습니다. 현직 윤장현 시장을 배제하고 이야기했었네요. 아, 그분도 나올 예정이죠? 네, 그런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내 자체에는 워낙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하신 분이라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분을 빼놓고 그동안 우리가 광주시장 판세를 이야기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역 프리미엄이란 게 있는데. 예, 근데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윤장현 시장 역시도 이렇게 최영호, 민영배, 강기정 전 의원 이 세 사람과의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언론들의 관측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양양자 여성위원장, 최고위원이 또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게가 지금 크게는 다툴 상대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경선을 거친 다음에 이제 결선까지 갈 것이라서 사실 이제 뭐 재미있기는 서울의 결선도 재미있겠지만 광주 지역의 민심의 형배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 상황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남 전북도 민주당 간판으로 나오려는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하셨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영로 전 농림부 장관, 의원직을 마치고 지난 총선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에 의해서 고배를 마셨고, 이번에 농림부 장관으로 정권 초기에 역할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사퇴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고요. 나주시장 출신으로 386의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이죠. 신정훈 청와대 농업비서관 역시도 사퇴를 제출하고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직전까지 전라남도 교육감을 했던 장망채 교육감도 이번에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해서 지금 3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민주평화당은 박지원 의원이 출마 여부가 굉장히 관심 모으곤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문제 때문에 출마를 되도록이면 삼가도록 하겠다라는 본인들의 발목이 좀 잡혀 있어서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나오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분도 겨룬 것에 따라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남 전북 지역이 소위 말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민정주의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실상 지금 여당이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는 수십 년째 여당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들의 민심의 향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선거 결과를 좀 봐야 아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전남 전북. 박지원 의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뭐 한 가지 관전 포인트 정도가 될 텐데, 민주평화당이 사실은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걸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전남지사 말고는 뭐 이렇다 할 후보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 위기감은 사실 총선 때 존폐의 걱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제가 최근에는 정당 지지도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 호남에서 워낙 현재로서는 민주평화당 인기가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축이 되어 있는 분위기라는 느낌이고요.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구의원들 또는 도의원 시의원들이 다음번 총선에서는 사실은 중대장 소대장을 맡아서 가장 최전선을 뛰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얼만큼 세력이 재편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최문순 도지사가 재선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초만 해도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아서 최문순 지사도
더 이상의 관원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평화올림픽으로 평창올림픽이 우뚝 서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문순 지사가 보수의 야성인 강원도에서 수정을 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저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짚어볼 지역은 충청남도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출마 선언을 하셨죠. 제가 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편파되게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었는데 충청남도만큼 우리 이인재 의원 소개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인재 의원이 1988년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시고 92년에는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당선, 95년에는 경기도지사를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당선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신당의 후보로 나오셨고 2000년에는 새천년 민주당으로 충남 논산에서 당선, 2004년에는 자유민주연합으로 충남 논산에서 당선,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민주당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서 낙선, 2008년에는 무소속으로 충남 논산에서 당선, 2012년에는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충남 논산에서 당선, 드디어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논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외에는 정말 불패의 정치인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져서 불사조라고 불렀죠. 피닉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번에 충남도지사로 다시 우뚝 서려고 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정말 놀라운 정치 생명이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렇게 수많은 당을 옮겨가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에서의 튼튼한 기반을 받침으로 하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의원하고 복기왕 아산시장 이렇게 두 사람이 경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무리 올드보이라 하더라도 이인재 의원의 그 유명세 그리고 또 정치 이력 여기에 양승조 복기왕 두 후보가 좀 밀리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뭐 충청도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예비 후보직을 사퇴한 다음에 지지하는 후보가 바뀌었다는 의견이 38%로 바뀌지 않았다 36%보다 좀 높게 나타난 상태인데요. 이건 뭐 박수현 후보의 뛰어난 점이라기보다는 안희정 지사의 이 미투에 의한 충격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이제 수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는 사실 6월에 하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승조 복기왕 두 분이서 잘 겨뤄서 후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전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인재 의원이 결코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좀 조롱하는 의미에서 1988년부터 정당을 옮겨가는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읊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역에선 정말 탄탄한 조직세와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이게 그렇게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서의 선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원을 누가 장악하는지가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판세를 좌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충남의 선거도 역시도 저희들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의 그 충청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역 내 여당 역할을 해왔는데 자 이번에는 박수현 후보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또 이인재 후보가 나오게 되면서 격전지가 됐습니다. 이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매우 주목되고요. 자 제주도 남았을까요? 예, 제주도는 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판을 고민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서울이 아니다 제주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요. 원희룡 본인 생각으로는 자유한국당으로 같이 단일화해서 나가야 당선 가능성이 보이는데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나가면 과연 될까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4.3 특별법 폐지에 서명을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났을 뿐 제주도엔 정체성을 잘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다만 이제 서울에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주도로 내려갔다 이제 제주도에 자리를 잡아서 다시 비상하게 어려워진 상황이 된 그런 정치인이죠. 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의리를 지키면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할지 전 사실 좀
의심이 되고 무소속으로 나올지 어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제 홍준표 대표가 4.3 관련돼서 좌파 혁명분자들이라고 했나요? 예. 좌익들에게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식의 이 정말로 어이없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서 제주도민들 분노케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준표의 입장에서는 원희룡을 자유한국당에 받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좀. 아니 당대표가 선거에 승리하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당이 안 될 바에 원희룡도 같이 안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쩐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희룡이 어떤 정당의 이름을 걸고 나올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무소속에 걸어보겠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온다. 바른미래당으로 나올 만큼 의리가 있는 캐릭터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분을 뵈면 항상 하드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분이 입을 다물어도 뭔 소리가 자꾸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지역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절망할 것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6월 13일까지 넉넉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지역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도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이 낙선운동을 조기에 제지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자당 후보 낙선운동 이것 빨리 제지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준표 대표님의 영구집권을 기원합니다. 아이고 민주당의 바람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자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문재인이가 제주 4.3 사건의 성격을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뭐야? 빨갱이와 폭도들의 난동을 뭐라고? 국가폭력? 그러면서 노무현이에 이어서 또 사과했습니다. 이 문재앙, 사과는 나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빨갱이의 후예들한테? 카카, 4.3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남로당 간첩이 일으킨 소요 아닙니까? 그 남로당에게 포섭된 제주 폭도들이 일으킨 난동이고 하여간 남로당이 문제입니다. 그때 남로당을 싹 잡아서 용서하지 말고 끝장냈어야 했는데 카카, 왜 때리십니까? 닥쳐 이 씹새끼야. 우리 아빠가 남로당 출신인데. 그렇지요. 그 공사 다 망하셨을 텐데 언제 또 남로당 활동까지. 빈정대지 마 이 씨발놈아. 그나저나 카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 카카의 1심 재판 생중계됩니다. 뭐라고? 생중계? 아니 내가 싫다고 했는데. 피고의 의견은 그러하지만 결정은 재판부가 합니다. 이 재판부가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판결이 어떻게 난다는 거야? 무죄, 즉 이재용이 같이 봐주는 판결, 이런 판결을 낼 것 같으면 중계를 허용할 리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내가 재판에 나갈 것 같아? 내가 안 나가면 재판이 성립 안 될 텐데. 법이 그렇잖아. 그건 각하 생각이고요. 피고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경우에나 하는 소리지요. 그런데 카카를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잘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근데 각하가 안 나가면 재판이 성립 안 된다. 그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 누가 알려준 겁니까? 혹시 맞지요? 유영하인 거 어떻게 알았어? 좋은 변호사 쓰셔야지요, 각하. 항상 안 되는 변호사만 쓰시면 되겠습니까? 야, 누가 내 재판 변호하려고 하니? 그나저나 좀 싸게 끊어주면 안 될까? 보석이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보석이 좀 있긴 해. 그거 내놓으면 풀어주려나? 뭐 그게 그 보석입니까? 그 보석이 아니야? 그러면은 금괴는 되나? 금괴? 금괴는 되지요. 금괴는 금괴 저한테 주시죠. 주면? 그걸 녹여가지고 팔아서 지방선거 비용으로 일부 떼고 나머지는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각하가 출소하시면 돌려드리고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살아 있어야 할 텐데. 족같은 새끼.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상품 소개부터 해야지요. 준표야. 오늘부터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노마드에서 협찬하는 도서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영어 잡학사전 선물하겠어요. 이 영어 회화를 구사한다고 해서 영어권 나라의 문화까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영어 잡학사전. 이 책은 영어 단어의 뿌리를 밝히고 그 단어가 어떻게 변모하고 파생됐는지 설명해주는 인문교양서입니다. 놀라운 영어 어휘 실력 향상, 이건 거저 가져가세요. 이 책 때문에 영어 책이 안 팔린다고 텐세이 놓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최수야. 다른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하는 신간 내일은 결혼을 선물해 드립니다. 소중한 결혼식을 웨딩 플래너에게 모두 맡길 순 없겠지요. 신간 내일은 결혼에서는 결혼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만화로 담았습니다. 예비 부부들에게 길잡이가 돼줄 내일은 결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결혼이란 책 때문에 바른정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아주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하고 결혼할 때도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내일은 결혼,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다음 배창희 형. 다른 정답자들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 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선물해 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이 바디로직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리는데요.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께만 서비스하겠습니다. 요즘 그 머문 빌리지 할인 행사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씨발, 야, 내 멘트 분량이 왜 이렇게 기냐?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에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 병 환자가 국내에서도 연평균 60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돼지고기, 사슴고기 이런 걸 덜 익혀서 섭취할 때 생기는 병인데 이 병 이름 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이형 간염, 2번 이형 간질, 3번 이상득형 탈모, 4번 이상은형 허언증, 5번 이명박형 기관지염.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 일요일이죠. MBC 스트레이트가 또 한 번 언론에 스트레이트를 먹였는데요. 장충기에게 문자를 보낸 언론인들을 공개를 한 내용이죠. 정말 보낸 사람도 끝도 없고 지금 내용도 점점 갈수록 이제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뭐 문자를 주고받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문자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취재원과 기자 사이가 아니라 거의 아랫사람을 언론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너무 어이없는 일인데, 뭐 이것도 뭐 지난 장충기 100일장 1탄, 2탄에 이어서 시사인과 MBC에서 보도가 된 다음에 저희 이제 김도현 기자가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냈고 또 그 사람들의 실명을 함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MBC 스트레이트 보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언론사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나머지 언론사들을 종합을 해서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이제 한 아이템 갖고 이틀을 나눠서 한다. 이렇게 해서 브리핑하는 거는 공정거래법에 부합한 것인지 적용 대상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혹시 출연료를 반으로 깎으신다면 뭐 한 40분 걸려도 다 하죠 뭐. 알겠습니다. 하여간 청취자분들이 지루하면 안 됩니다. 네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이 언론사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뭐 내일 말씀드릴 거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언론사는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이 김대영 매일경제 금융부장이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예요. 예. 2016년 5월에 보낸 문자인데요. 존경하는 사장님,
오늘 우연히 땡땡땡 부회장님과 마주쳤는데요. 장 사장님께서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칭찬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따뜻한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충성입니다. 김대영 RM.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뭐 책을 쓴 모양인데 장충기가 그냥 인사치레로 다른 사람한테 좋다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그 얘기를 들었다고 이 쪼르르 문자를 보내가지고 따뜻한 말씀에 감사드린다. 뭐 김대영 RM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문득 이 양반이 대체 무슨 책을 썼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2016년 4월에 책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책 제목이 평판이 전부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평판이 전부다. 네. 그리고 뭐 이 책이 잘 나갔는지 2017년 4월에도 1년 만에 책을 썼던데 후속 책의 제목이 품격이 전부다라더라고요. 품격이 전부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참 품격 없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김대영 기자는 2016년 2월에도 장충기에게 충성 문자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좋은 일만 생기길 빕니다. 시간 되실 때 식사 한번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충성, 김대영 올림.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예. 그리고 2015년 10월에는 승진을 했는지 장충기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요. 존경하는 사장님, 그동안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부장이 됐습니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꾸벅. 이번 주 토요일 점심에 클럽하우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올림. 승진을 했으면은 뭐 회사에 고마워하든가 아니면 뭐 후배들한테 한턱 쏘던가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왜 장충기한테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의 스타일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내는 건가요? 이런 거를. 왜 장충기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지 좀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분의 스타일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매일경제의 사조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예, 예, 예. 승진을 하면 장충기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뭐 이런 게 있나 본데 일단 뭐 김대영 얘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 6월에도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요거는 예전에 좀 나왔던 문자 내용이긴 한데 존경하는 실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서양원 국장과 상의해보니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대영 올림. 네, 이런 문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매경이 돕는다는 거는 뭐 서양원 국장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요. 삼성의 우호적인 기사를 쓰겠다는 것 같은데 이 면세점이라는 이 황금알을 놓고 당시에 뭐 7개 기업들이 입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언론이 할 일은 뭐 어느 기업이 더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나 막 이런 쪽으로 경제 기사를 쓴다면 그렇게 봐야 할 텐데.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돕기 위해서 이 기사를 쓴 것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서양원 국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양원 국장? 네네, 서양원 국장입니다. 이 사람도 이 장충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2015년 7월이었는데요. 장 사장님, 흘리신 땀들이 빛을 발하네요. 일단 한 곱이 잘 넘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면세점 또한 모양 만들어서 내실 있게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따뜻한 배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서양원 올림. 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 매일경제 편집국장이 되려면 그런 마음가짐, 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면세점 모양을 뭐 내실 있게 뭐 클로즈업 하겠다, 뭐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 삼성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편집국장쯤 되면은 폼이 나게 행동할 그런 자리 아닙니까? 아, 진짜 쪽팔리죠. 예. 이렇게 뭐 특정 기업에 그것도 뭐 총수도 아니고 이게 총수라고 해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요. 예. 일개 뭐 계열사 사장한테 이렇게 절절 매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15년 11월에 장충기로부터 선물을 받았는지 또 문자를 보내요. 사장님, 예쁜 꽃과 품격 있는 투 핸즈 와인. 네, 격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의 삼성에는 장 사장님의 해박함과 치열함이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도 사장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를 보면서 영어를 진짜 멋없게 쓰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요. 이때는 아마 뭐 경제부장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16년 9월에 편집국장에 올라갑니다. 서양원이.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김대영 기자가 장충기한테 승진 인사를 한 게 회사에 그냥 사조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 서양원 국장도 국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역시나 이제 장충기한테 문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사장님, 늘 성원해주신 덕분에 국장 자리에까지 왔네요. 감사드립니다. 손 선배에 이어 저 또한 기업 발전과 우리 경제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언제든지 주시고요.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양원 올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경제 편집국장으로서 지금 견제를 해야 될 대기업 간부한테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 보기에도 민망한 장면이죠. 저는 이 경제신문이 말이죠. 언론의 외피를 두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재벌 사회보 이렇게 이름을 계층하든지 아니면 피해가 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저널리즘이 이런 저널리즘이 다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냥 아예 뭐 계열사 자리 하나 받아가지고 사보 같은 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하려면. 예. 사실 언론이 이야기할 때는 뭔가 좀 한 발 떨어져서 볼 것이다. 뭐 꼭 진실을 다 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이 자들은 뭐 그냥 빨가벗고 달려드는군요.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빨가벗고 달려드는 거죠. 네. 그리고 매일경제에 또 있습니다. 위정환이라고요. 전 매일경제 산업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장충기랑 밥을 먹었는지 이런 문자를 장충기한테 보냈더라고요. 사장님, 지나치며 인사드린 적은 있었어도 식사 자리는 처음인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가까이서 뵈니 삼성이 왜 강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종 사장님 해안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쪽에서 초대했는데 되레 과분한 선물까지 챙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경제 위정한 산업부장 드림. 뭔 선물을 받았는지도 궁금한데 매경 간부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충기한테 뭐 해안이니 몸둘 바 모르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어처구니 없죠.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선물이 귀해서 감사 인사를 그렇게 극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과 하나 받아도 머리 숙여서 사례를 표하고 뭐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들한테는 저기 삼성 갤럭시 그 껍데기만 받아도 감사하다고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 쓸개 빠진 사람들.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가는 걸 보면은 진짜 한심한데 그리고 또 이제 손현덕이라고 있어요.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서양원이 장충기한테 국장 승진 후에 문자를 보냈을 때 손 선배에 이어 저 또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손 선배가 바로 손현덕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매경 전 편집국장이었는데 2016년 4월에요. 골프장 예약과 관련해서 장충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양건 감사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14일보다는 12일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아침 일찍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멤버 중에는 제법 치는 친구도 있긴 하나 다른 팀들 피해 가급적 한산한 시간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킹이 완료됐으면 그냥 두시고요. 네, 손현덕 배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골프장 부킹해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두고 이 손현덕 씨는 취재 활동으로 장충기랑 연락하고 지낸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던데 네. 골프장 부킹해달라는 게 취재인지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 근데 이런 문자를 보내면 장충기 사장께서 노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런 걸 시켜? 그러게요. 이 장충기 사장의 답장이 지금까지 공개가 안 돼서 장충기가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예. 근데 참 언론이 뭐 장충기한테 벅벅 기거나 아니면 이제 고작 이른바 이제 취재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한다는 말이 골프장 좀 부킹해달라 막 이런 얘기니 네. 이게 언론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리고 이 손현덕이란 사람이 예전에 이제 공개됐던 장충기 문자에도 나와요. 예. 이거는 언론인이 보낸 문자는 아니었고요. 삼성의 이수영 전 미전실 기획팀장이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에 이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2015년 7월 10일에 보낸 문자였는데요. 이게 아마 그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이제 판단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했을 때 뭐 그때였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5년 7월 10일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제 추진이 되고 국민연금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진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수영 미전실 팀장이 장충기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매경 손현덕 국장이 홍한선 국민연금기금 운영본부 본부장이랑 통화했는데 찬성 확정했고
의결권 행사 전문의로 안 넘긴다고 했다. 내일자 일면 톱도 그렇게 나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 미전실 팀장이 다음날 매일경제 톱기사, 그러니까 신문 배치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사 논조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 그때 이제 손현덕 씨가 저희랑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수영 부사장과는 선후배 관계로서 연락을 자주 한다. 이거 신문이 나오기 전에 알려준 것이 아니다. 토요일자 기사는 전날 오후 3시면 나온다. 기사가 발행되고 저녁 즈음에 전화를 했다. 이수영한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설령 이미 기자가 다 쓴 기사라고 해도 이 매경 편집국장이 왜 삼성 관계자한테 그거를 알려줬으며 또 이 삼성 관계자는 이 해당 기사의 특수 이해관계인인데 홍한선이 뭐 찬성을 확정했다 뭐 이런 정보까지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식의 해명을 했는데 이제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건지 뭐 잘 모르겠으나 예. 어이없는 해명을 내놓은 건데요. 손현덕 씨가 나중에 논설실장이 됐고요. 2015년 7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한 1년 지나서 2016년 10월 19일자에 칼럼을 썼습니다. 삼성의 스피드는 죄가 없다. 그 일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사건. 이때 이게 논란이 됐었을 텐데 누구든 실수를 한다. 실패도 있다. 이건희 회장 어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열심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지금 배터리 사고는 냉정히 볼 때 1등이 되겠다는 의욕만 앞섰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는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담당자야 억울할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걸 나무라야지 1등이 되기 위한 스피드 경영을 부정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삼성의 스피드가 없었다면 갤럭시 신화는 존재할 수 없었다. 1등주의와 스피드는 삼성의 DNA다. 편안한 2등이 되겠다면 혁신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하여간 잘못은 일선 노동자의 탓이지 경영진에게는 물을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어이없는 말을 되게 장황하게 써놨네요. 제가 최대한 축인 건데도요. 네. 이 칼럼을 돈 주고 보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김세영 매일경제 고문인데요. 이 사람이 장충기한테 문자를 보내서 3일 전 매경 일면 보도대로 저는 주필 자리에서 논설 고문으로 발령났습니다. 회장께서 몇 년 했냐고 저한테 묻더군요. 생각해보니 33년 1개월입니다. 참 신석기부터 인공지능 시대까지 1000년은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겠습니다. 김세영 올림. 예. 네, 이렇게 적은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2월에 칼럼을 썼는데요. 예. 이재용을 구속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건 이원적이다.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주장을 칼럼에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MBC 취재진에 뭐 해명을 요구를 하자 나는 그런 문구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답했다는데 하지만 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문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경제에서만 이번 일요일에 스트레이트 보도로 드러났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예. 이 정도면 진짜 그 매일경제 장대환 회장이 뭐 화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승진을 시켜준 거는 장대환 회장이고 월급 준 것도 장대환 회장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승진을 해놓고 장충기한테 고맙다고 문자를 하고 또 이제 장충기한테 은혜를 입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장대환 회장하고 장충기 씨하고 뭐 친인척 관계인가요? 그런 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으나 네 어쨌거나 뭐 같은 장씨긴 하죠. 예. 근데 문제는 요게 지난해 여름부터 이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 3월에 MBC가 또 보도를 했고 이번에 또 MBC에서 보도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매경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매일경제가 이런 문자를 보낸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도 없는 거고 이 언론과 자본의 추악한 결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중요한 보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예. 자, 이런 매체는 기업에 기생해가면서 이제 광고비를 받고 사는 매체인 거죠. 예. 자, 뭐 이런 매체에 뭐 삼성이나 현대가 줄 돈이 있으면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거나 뭐 하청업체에 좀 공정하게 거래하는 데 썼으면은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을 제대로 챙겨주는 돈보다 언론인들한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언론 관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매경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더 추가를 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충기 사장이 얼마나 매일경제를 족같이 받겠습니까? 이건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매일경제 구성원들이.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베푼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우위로 장충기가 뭘 주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매일경제 구성원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독자들이 보내준 신뢰, 이것을 장충기한테 엿바꿔 먹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 4.3 사건 7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16대 대통령에 이어서 어제 문재인 19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제주도민에게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배출한 정당은 참회는커녕 여전히 샛노란 유채색 만발한 제주도에 빨간색 덧칠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봄은 너무 아프네요. 제주 소년 오연준 군의 고향의 봄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쌀국꽃 아기 진달래 PPL 타임 재경환입니다. 골반 격투 바로잡고 싶으면 바디 로직 이것만한 게 없어요. 어떤 분 구매 후기를 보면 열흘 정도 입었습니다. 이 다리 전체를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전 8시간쯤 걷는 직업이라 힘들었지만 일을 마칠 때면 딱 조이는 느낌이 괜찮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뭔 고민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입기만 해도 체형을 바로 잡아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각하 이 바디로직 입으시고 법정에 가만히 계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발 좀 재판 좀 나가세요. 이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방기창님, 저와 같은 창자 돌림이군요. 이제 나이도 부록을 조금 지나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확확 받고 있는 요즘이라 그런지 그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성농장 홍삼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올드보이에서 벗어나 충남도지사 후보로 뛰게 됐습니다.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아니 이 씨발 새끼, 아니 이 새끼가 충남도지사로 나가? 정성농장 홍삼, 이 좋은 홍삼을 왜 이 새끼한테 줬지? 뒷목 정성농장 홍삼. DJ 이종황, 네, PPL 타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손잡고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닷컴.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당 홍차 T160g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리고,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제임스 티스푼 히비스커스 1+1 행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차는 www.전창걸몰.com 여기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거라, 그 아침에 일어나면 선다더니 이 새끼 술 마실 때도 쓰면 어떡해? 부끄럽게.
버스,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월 12,640원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어요. 형사비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 실비 보장. 이게 다가 아니지. 월 2,240원만 더 추가하면 면허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 밤 9시까지 이 운전자 보험 없이 운전해도 된다. 이런 연탄가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겐세이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승원사랑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사내 성희롱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 뉴스 가운데 제일 빵 터진 뉴스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유니코님, 저는
삼성생명 보험비를 낼 때마다 입금자 이름을 이건희 성매매 알선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저항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저항치곤 참 고약한데요. 2018년 4월 4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